그 50대가 갖지 못하는 그런 의외성과 아직 에이프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나오는 그 소속사, K-팝 이런 여러 아이돌 이런 개념에 시작하는 것에 원조로 갈 수 있죠. 이 자연법칙을 못 속이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 아이가 네. 옥주현 씨. 옥주현 보컬 최초의 걸그룹. 네, 안녕하십니까. MG86 리뷰노트 팟캐스트 그리입니다. 어떤 MZ세대보다 트렌드에 빠삭하신 게스트 의외성 넘버원 제이슨 선생님과 함께 1화 2023년 최고의 아이돌은 누구인지 세대별 1티어는 누구인지에 대해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위해 토너먼트식으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진행 과정 한다는 점과 어디까지나 저희의 주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꽤 구면이잖아요. 예, 분명인데 네. 방송으로는 처음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인데 저희가 거의 안 지가 보니까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만났잖아요. 그럼요. 저번에도 만났었고, 네 이번에 되게 저희가 아시는 선생님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이제 직장 이제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굉장히 그 50대가 갖지 못하는 그런 의외성과 조금 전에 50을 졸업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러나 마음은 30대, 20대입니다. 아 그럼요. 근데 하드웨어적으로는 60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그 나이가 중요치 않아요, 그죠? 맞아요. 네. 여러분이 멘탈은 젊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 제이슨 선생님은 아이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보다 더 빠삭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초청하게 됐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이제 아이돌을 알게 된 건데 네, 지금 참고로 직업 종류가 두 개인데 네, 두 번째 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고 길어봐야 20년은 안 되고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K-팝 역사 시작할 때부터 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H.O.T 뭐 S.E.S 뭐 이런 초창기 말고 2세대 아이돌이라고 소위 말하는 있어요. 소위 있어요. 그때 나온 거까지 넘어서도 2010년 정도 이후부터 알게 된 거예요. 저도 2010년 이후에 2010년 이전에는 아이돌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K-팝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정숙해서 컴퓨터에 이제 심심하게 보잖아요. 우연히 K-팝이라는 게 있대. 공연을 하는데 막 갑자기 한국 K-팝이 세계로 막 뻗어가는데 막 그런 게 한 불과 10여 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보다가 이런 재밌는 게 있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10여 년?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 식견이 풍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네. 평면치는 않는데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제가 괜히 과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빠삭하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은 제가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세대 아이돌이라고 그랬었나요? 그 제가 20살쯤에는 소녀시대가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군대 갔을 때면은 원더걸스가 이전에 한번 나왔었고, 그렇죠. 제가 뭐 시스타, 걸스데이가 군대 있을 때는 되게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좀 젊은 친구들이 또 나왔는데 뭐 뉴진스, 세대 유추가 됐죠. 그렇죠. 뉴진스라든지 뭐 에스파, 아이브 뭐 아이브도 에스파, 있고요. 블랙핑크도 살아 있지만 르세라핌도 있으시고. 르세라핌 죽입니다. 네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약간 저희 MZ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그 포켓몬스터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게임에서 이제 세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2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몇 세대 이런 아이돌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좀 정리 한번. 아이돌 세대별 아이돌을 대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좀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배경적으로 그건 일단 그렇게 하고 해야지. 이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건 걸그룹에 한해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 하면 보이그룹도 있고 걸그룹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스코프를 좁혀서 걸그룹으로만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근데 걸그룹 세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1세대 걸그룹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작이죠. SES라고 우리나라 IF 막 그 시기인데 1997년
2008년 이때 데뷔했어요. 시작. SES가 K-팝 이런 뭐 여러 가 아이돌 이런 개념에 시작하는 것에 원조라고 할 수 있죠. SES. 대표적인 멤버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 기억이 잘 안 나요. 유진도 있고 네. 바다 아. 또 하나가 있어. 한 3명이에요. 유진, 바다 또 한 명이 있는데 슈네요. 맞아요. 네. 3명이에요. 그래서 딱 그렇게 3명이 딱 난리 났어요. 그 당시 갑자기 난리 났어요. 그게 사실은 그 SM 측에서 H.O.T하고 잭스키스 그 보이그룹이 히트치고 나서 후속타로 탁그 이제 SM에서 전략 상품을 내놓은 이제 SES라고 한 걸 내놓은 거예요. 처음으로. 이래서 나온 SES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 또 경쟁 어떤 걸그룹도 만들려고 또 나왔습니다. 이후 그 다음에 나온 게 핑클. 4인조 그룹 핑클도 이제 1세대. 이효리 씨는 이효리가 거기서 그거죠. 마더니인데 4명이에요. 이효리, 네. 성유리, 성유리 씨 알아요. 그다음에 또 보컬 누구더라? 그 저기 너무 잘 알았었는데 요즘 왜가 내가 갑자기 생각나냐면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끔 이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질 때가 왔나 봐요. 이제 멘탈은 젊은데 이 하드웨어는 슬슬 이 자연 법칙을 못 속이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어요 그 당시. SES의 핑클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효리 씨가 있고요. 예. 옥주현 씨. 옥주현 보컬 최고의 보컬리스트 옥주 지금도 활동하잖아. 그리고 이효리 아까 말씀드린 성유리 씨가 있고 성유리 마지막으로는 있지, 막내. 이진 씨가 이진 뮤지컬도 많이 네. 하고 있는 이진 4명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1세대 아이돌 밴드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부분 말씀드렸고 그밖에 네. 베이비복스. 네, 네. 베이비복스도 바로 그 비슷한 시기 그 다음에 나왔는데 몇 년 후에 네, 네. 2000년대 초에 시작해서 네.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섹시 컨셉으로 나온 거지. 네. 이 SES하고 핑클은 약간 청순 이미지거든요. 네. 그런데 베이비복스는 약간 섹시 컨셉으로 나온 거야. 어. 더 멤버 수도 더 늘었어요. 그래서 베이비복스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세 번째 정도의 대표자가 베이비복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ES, 네. 핑클, 베이비복스가 가장 1세대 대표주자예요. 그리고 샤크라 뭐 이거 많은데 네. 일일이 다 얘기하면 설명이 길고 제가 초창기에는 베이비복스에서 하는 멤버는 감미연 씨 알고요. 윤은혜가 거기 아닌가? 맞습니다. 윤은혜 씨도 씨하고 예능이 예능에 자주 나왔잖아요. 감미연 유명하죠. 감미연도 별로 예능에 자주 나왔고 네. 그분들이 베이비복스 대표 멤버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 지금 보니까 좀 기억이 나요. 그 생각나시죠? 네, 네. 그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굳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우리나라 걸그룹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두 그룹 누가 보다 SES하고 핑클이라고. 그때 SES 핑클 신드롬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탑 3를 굳이 뽑는다고 하면은 SES, 그다음에 핑클, 그다음 베이비복스 이렇게까지 그렇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은 대략적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 그렇게 대충 그렇게 언급드렸고 네네. 2세대는 2세대부터 본격적인 K-팝의 이제 우리가 전성 시대를 이제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죠. 진정한 K-팝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는 K-팝이라는 언급을 거창하게 안 했는데 K-팝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2세대 아이돌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뭐 소녀시대 그렇죠. 그런 분들인가요? 네. 소녀시대, 카라, 누구야? 원더걸스. 원더걸스 이렇게 3대 트로이카 처음 시작할 때 걔들이 이제 2세대 아이돌, 2세대 걸그룹의 포문을 여는 거죠. 소녀시대, 네. 원더걸스, 네, 대표적으로 말하는 또 아까 누가 있다고 하셨죠? 저기 카라. 카라. 한승연 씨는 세 그룹이 우리나라도 지금도 레전드인데 네. 다 서로 캐릭터가 달라요. 너무 재밌었죠. 혹시 어떻게 다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데뷔 순서는 이제 원더걸스가 먼저 데뷔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소녀시대와 카라인데 아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녀시대가 먼저인가 카라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순서가. 그 원더걸스는 전 국민의 떼창 아주 유명한 텔미를 딱 텔미 때문에 히트친 거예요. 텔미가 전 국민의 텔미 춤 아주 유행했었어요. 신드롬 신드롬이 있었어 그 당시에. 맞아요. 그 데뷔가 2006년, 2007년 이때 데뷔했어요.
2007년 2월 11일 데뷔했고요. 제일 먼저 데뷔한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소녀시대는 2007년에 데뷔했어. 맞아요. 소녀시대는 조금 다음 달 그래. 8월 5일 날 거의, 데뷔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할 거예요. 잠깐만요, 정정할게요. 카라는 2007년 3월 29일로 지금 말씀드린 3명 중에서 두 번째로 빨리 데뷔했습니다. 저기 소녀시대가 제일 늦게 데뷔했는데 제가 봤을 지금 현재 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걸그룹. 네. 걸그룹의 롤 모델입니다. 맞아요. 제가 봐도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은 소녀시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SES 핑클이 최초라고 하지만 진정한 글로벌한 K-팝을 넓히는 의미에서 시초는 소녀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녀시대 하는 겁니다. 직업을 두 번 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직업 시작하기 전에 OT 하는 데 가서 갑자기 소녀시대라는 게 나왔대. 막 TV에서 틀어지고 보니까 그 이제 대학생 정도 나이들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던 사람들은 맞아요. 막 벌써 알아. 소녀 팬들, 삼촌 팬이 막 생겼다고 막 그래요. 저기 뭐야? 그게 호기심이 있어서 기숙사 가서 보면서 아마 걸그룹이라는 그 아이돌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소녀시대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람들한테 각자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도 알게 됐으니. 맞아요. 그렇죠. 일단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음. 그때 당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이전 분들도 이제 비주얼이라는 부분이 약하지는 않은 거라 생각하는데 비주얼이 약하지는 않았지. SES 비주얼 대단했잖아요. 대단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뭐랄까 그 이제 매스컴 그러니까 대중화. TV에 나오고 약간 이런 뮤직비디오 맞아.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 바로 아이돌들 그 영향이 크지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시초가 되지 않는 그 내가 볼-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볼 때 네. 2세대에서부터 진정한 K-팝이라는 게 떡성하게 된 이유가 네. 금방 말해서 매체의 영향이 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유튜브라는 게 2000년대 이후에 생겼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생겼나요? 그래서 2010년 정도 됐을 때 아주 활성화된 시기잖아요. 네. 1세대 걸그룹이 처음에는 그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활성화될 때부터 시작해서 그거 맞물려서 2세대가 그 미디어 때문에 뜨게 된 거지. 왜냐면 알려지잖아, 팍팍.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그런 이유도 컸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흐름이랑 이 분들하고 시기가 잘 겹쳐서 지금 그치. 딱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죠?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도 아이돌의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꼽아보자면은 소녀시대가 있을 거고 글쎄. 아까 말한 원더걸스 대표 주자는. 그렇죠. 그다음에 카라 그지. 굳이 두 그 입에도 그룹 대표 정도로 주자들이 뽑는다면은- 꽤 있는데 네. 가장 레전드급이 세 개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투애니원이 결국에는 소녀시대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돼요. 데뷔는 늦었지만 이게 또 기획사와 관련되는 거예요. 투애니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투애니원 또 걸그룹이 많이 들어봐도 유명한 거 알잖아. 그죠? 맞아요. 지금은 박범 씨 이제 있고. 해체지만 네 맞아요. CLC 있었고. 투애니원이 또 세계화에 엄청 공헌을 했죠. 그렇죠. YG 속이라. 그러니까 이 소녀시대는 소속사가 SM이었고 지금도 SM이지만 네. 투애니원은 YG, 네. YG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러니까 YG에서 히든 카드를 낸 거야. 걸그룹을 처음으로 이제 낸 거예요. 히든 카드로 이제 소녀시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가 좀 빅뱅이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빅뱅으로 먼저 히트 치고 나서요. 네. 그러니까 투애니원을 딱 내세운 네. 거예요. 소녀시대 쪽도 알고 보면 그 보이그룹이라든가 뭐야 그 유명한 분은 누구죠? 우리 그 여러 명 나오는 엑소인가요? 엑소는 그 이후고 그 아. 슈퍼주니어. 슈즈. 슈퍼주니어 네. 동방신기가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녀시대가 이제 성공하게 된 거죠. 그다 SM에서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스토리가 어떻게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 투애니원이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느낌이 되게 빅뱅의 약간 여자 버전 이미지가 같은. 같아요. YG 쪽 이미지. 맞아요. 그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걸크러쉬 네 맞아요. 약간 강렬하고 맞아요. 아까 SES라든가 핑클 또 소녀시대도 마찬가지야. 약간 청순 그러니까 네. 투애니는 완전히 걸크러쉬 쪽이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약간 좀 파격적이죠. YG가 그쪽을 많이 키워낸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걸그룹이라 다또 같은 색깔이야. 지금까지 유명한 YG 쪽 색깔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소녀시대는 이 양면성 있는 게 그 네. 청순미와 파워 청순이 가미된 거야. 근데 청순미야 주로 소녀시대는.
이 아까 말씀드린 세 명의 대표적인 걸그룹 다 개성이 틀린데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거 투애니원까지 사실은 네 명의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투애니원이 약간 늦게 데뷔했거든. 네. 베레사보다 네. 2011년인가 2012년도 이때니까 그 카라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카라는 3대 기획사는 아니었고 DSP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에이프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나오는 그 소속사. 그리고 카라는 약간의 파워 청순. 네. 조금 뭐 무슨 엉덩이 춤 유명했었잖아요. 미스터 해가지고. 라라라라 이런 그런 곡인데. 색깔. 아 맞아요. 그래서 카라 때문에 일본의 한국 케이팝이 아주 유명해진 거죠. 카라. 일본 방송에도 이제 토크쇼에도 같이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 카라들 멤버들 나왔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소녀시대도 물론 일본 가서 활동을 멋있게 했지만 소녀시대도 또 미국까지 지경을 넓혔다고. SM 타운이 해마다 이렇게 콘서트를 했다고. 네. SM 그룹 소속사 아이돌 전체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과정 프로그램을 키워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 나중에 미국까지 이렇게 지경을 넓혔고 약간 더 글로벌하게 지경을 넓힌 거는 소녀시대고 카라는 주로 일본 위주로 했어요. 결국은 둘 다 지경을 넓혔죠. 그리고 투애니원도 지경을 넓힌 거예요. YG 쪽은 다 그래요. 뭐 아까 빅뱅도 그렇듯이 예. 글로벌하게 처음부터 많이 했어요. YG가. 그러니까 투애니원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주로. 원더걸스는 예. 국내에서 이렇게 좀 많이 대중성 있게 뭐 텔미 있게 많이 하고 했지만 처음에 원더걸스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그 얘기하면 원더걸스 미국 뭐 약간 뭐 잡음이 좀 있었다고 하고 뭐가 이렇게 쉽게 문제가 쉽게 안 풀렸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박진영 씨가 미국에 있었던 걸로 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네, 됐지만 맞아요.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원더걸스는 다시 또 재부활하고 멋있어졌죠. 맞아요. 이 원더걸스가 그 멤버들이 조금 불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원더걸스가. 그 리더이신 분이 조금 일찍 결혼하셨죠. 그런 것도 알고 이제 미국 있고. 가서 이제 맞아요. 선미 맞나요? 서민님은 서민님이 지금도 활동 중이십니다. 맞더니 이름이 생각.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네. 그래서 아시지 운동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